1 확률을 구하랬습니다. 자, 그래서 곱이 3의 배수가 나온다는 걸 말로 좀 바꿔보니까 A, B, C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이 3의 배수여야 된다라고 읽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읽었다라면은 적어도라는 글자 때문에 이거 여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죠? 적어도 때문에.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것은 되잖아, 반대말로. 그쵸? 자, 그래서 3의 배수가 안 나온다라는 거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6개의 숫자 중에서 3의 배수 3이랑 6을 빼버리고 생각을 해주면은 6개 중에 4개니까 3의 배수 안 나오는 확률이 3분의 2란 거야. 그럼 모든 주사위가 3의 배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그 몫이 3의 배수가 아닌 게 되겠죠. 이게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었습니다. 자, 요거를 1에다 빼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7분의 19 제출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여사건을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넘어가자. 다음 26번 보자. 자, 특히 영문고는 워낙 익숙합니다. 영문고 3비너 기술 계속 나왔던 문제고 내신 대비할 때도 중복조합 계속 표로 작성하면서 풀어줬습니다. 자, 흰공 5개, 검은공 10개 시작 익숙합니다. 중복조합 문제로 익히게 되겠고요. 이때 바구니는 A, B, C, D 4개가 있다. 항상 하던 것처럼 표처럼 A, B, C, D 이렇게 써두고 여기 밑에다가 흰공과 검은공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겠죠. 흰공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흰공의 개수가 적으니까. 자, 첫 번째 거 읽어볼게요. 각 주머니에 흰공은 1개 이상씩 무조건 넣어야 되는데 그럼 1개 넣어버리면 1개가 남는 거잖아. 숫자 배분이 너무 쉽습니다. 둘, 하나 조합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어느 바구니에 2개를 줄 거냐의 문제라서 케이스를 4개로 빨리 분류를 해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쓰면 끝납니다. 케이스 4개 다 끝났고요. 흰색 검은 공의 배분을 지금부터 중복조합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이미 흰색 공은 끝났어요. 지금 써준 숫자가 흰색 공의 개수가 되겠고 그 밑에 있는 검은 공의 개수만 또 따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읽어보자. 세 주머니 A, B, C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넣은 흰 공의 합은 주머니 D에 넣을 검은 공의 개수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2 더하기 1 더하기 1은 4가 되겠죠. 여기에 4 넣으세요. 여기도 4죠. 여기에 4개 넣으세요. 여기도 4개죠. 여기에 4개 넣으세요. 여기는 3개죠. 여기에 3개 넣으세요. 그러니까 괜찮았어? 그럼 이제 검은 공의 제곱 처리만 해주시면 되는데 검은 공 제곱가 몇 개 남았냐? 제곱 6개 남았죠? 자, 여기도 제곱 6개 남았고 여기도 6개 남았고 여기는 7개 남았죠. 그래서 이 제곱들은 어느 바구니에 들어가 줘야 되냐? A, B, C 중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주사 너무 잘 잔다. 주사 물 마시고 와. 우리 좀 산책하고 와. 산책. 네, 다녀오세요. D 바구니는 결정이 됐으니까 이 세 바구니 중에서 중복조합으로 마무리합니다. 3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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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H7 써주고 모두 더해주면 끝나겠죠. 계산할게요. 3H6은 80이니까 4, 7에 28, 4, 7에 28, 28. 자, 이 친구는 9C7이니까 4, 9, 36 모두 더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28에서 3 곱하면 여신이 84 그리고 36 더해주면 정답은 120이 되겠습니다. 익숙했죠? 많이 풀어본 문제야. 자, 26번 중난이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풀어봤었고요. 정답 1번. 다음 27번 가자. 아, 이것도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제시된 상황은 이번에 내신 대비할 때 어느 학교 부교재에 있던 문제긴 해요. 각각의 카드가 모두 다 5장씩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총 20장이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나열이라는 글자 중요하지 않겠니? 일렬로 나열한다. 순서 있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또 읽어보니까 구분하지 않는다. 중복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조금 갑니다. 5장을 나열을 할 건데 그 적힌 수의 곱이 96이다. 자, 96을 바로 소인수분해 하셔야겠죠. 갑니다. 3으로 나면 30이니까 2가 5개가 있고 3이 하나가 있겠구나. 이렇게 바로 소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5장만 하실 거잖아. 5장만 선택을 하실 거잖아. 5장을 이거 바로 나눠볼게요. 5개의 숫자의 곱으로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로 한번 분해를 해보자는 거죠.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3은 일단 하나 있어야겠죠. 3 그 다음에
2가 5개 있으니까 2를 하나 넣어두고 4, 4, 2로 한번 가볼게요. 될 수 있겠죠? 1, 2, 3, 4에 카드가 있으니까. 케이스를 좀 더 나눠볼게. 만약에 여기 4를 2 곱하기 2로 바꿔준다면 밑에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2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들 자 조합을 일단 두 개를 생각했어요. 순서는 아직 생각하지 말고 조합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일단은 5개의 부호로만 생각했을 때 31442냐 3224이냐 말고는 없습니다. 이들 말고는 없어요. 왜냐면 3 곱하기 6도 없고요 8도 없고요 1, 2, 3, 4만 되기 때문에 5개 조합을 이 2개로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조건을 읽으러 갑니다. 그 다음 조건 나조건 같은 경우는 오른쪽 끝에 놓인 카드가 짝수한다 했다. 자 어렵지 않았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카드가 짝수라는 거는 이제 이들을 실제로 배열을 할 때 여기 짝수 2 또는 4가 있잖아. 빡빡빡빡 2던가 빡빡빡빡 4던가 둘 중 하나인 거지. 여기도 사량이가 있으니 얘도 케이스를 다시 한번 나눠서 빡빡빡빡 2로 끝나던가 빡빡빡빡 4로 끝나던가 끝났습니다. 앞에만 배열해주면 되겠죠. 여기 배열하자. 여기 2 하나 썼으니까 4, 4, 1, 3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쪽을 계산을 해주면 4팩 나누기 2팩입니다. 얘도 4를 하나 썼으니 남는 게 2, 4, 1, 3 전부 다 다르죠. 여기는 그럼 4팩이 들어갑니다. 자 내려옵니다. 여기 2를 하나 썼으니 4, 2, 2, 3이 남아있을 거고 계산해주면 4팩 나누기 2팩 배열이 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4를 하나 썼으면 2, 2, 2, 3이니까 배열할 때 4팩 나누기 3팩이다. 끝났네요. 모두 더해주면 정답입니다. 4가지, 12가지, 24가지, 12가지니까 모두 다 더해주면 52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X. 정답 3. 괜찮나? 중난이도라고 생각해요. 크게 어렵지 않았다. 자, 문제는 28번부터. 28번으로 넘어갑니다. 함수 문제 치고 꽤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영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너네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거 영어 시험 전날에 작년 수특 레벨 3 잠깐 뭐 봤었잖아. 결국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수특 레벨 3 문제 그 기억나니? 너네 이거 시험 나왔잖아, 그치? 그 F8 걔네 기억나? 뭐 있잖아, 그 HH에서 곱하는 거. 결국 뭐 대부분 틀렸죠. 너무 어려워서 그래. 자, 그 작년 수특 레벨 3 문제 친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살짝 꼬아서 냈는데 자, 일단 함수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 정의역과 공역을 준비를 시켜 놓겠죠. 자, 조건을 읽으면서 천천히 한번 만들어 봅시다.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을 하나 함수 F를 만들 건데 가조건 읽어봤습니다. 가조건만 읽어보면 뭐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1, 2, 6 함수값이 있고 3값도 있고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손을 어떻게 만들어? 가조건만 읽으면 머리 위에 물음표가 떠 있습니다. 근데 나조건은 너무 익숙하죠? 이거는 H잖아. 자, 그럼 H인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죠. 범위죠, 범위. F3과 F6 최소 최대값을 특정을 해야 몇 H인지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F6과 F3의 차이에 주목을 했어야 돼요. 이게 애초에 H라는 걸 쓸 때 최소 최대값 사이에 정수 개수가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일단 F6 빼기 F3을 특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조건을 읽으면 F6과 F3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인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야 돼. 그러면은 가조건을 다시 돌아가 봐. 마침 F6이 좌변에 있고 F3이 우변에 있는데 얘를 넘겨주면은 이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조건에서 이 양을 해주면요, 전부 다 이 양을 해봐. 넘겨버리면은 자, 16에다가 이제 넘긴다. 빼기 2 곱하기 F 빼기 2 곱하기 F2 다 맞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는 16 빼기 2 곱하기 괄호 열어서 F1 더하기 F2라는 덩어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F6 빼기 F3입니다. 두 함수값의 차이를 좀 주목을 해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차이로 나올 수 있는 숫자를 다 꺼내 볼게요.
일단은 두 함수값의 차이니까 1, 2, 3, 4를 601이 최대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여기 우변을 봐봐. 16에다가 2의 배수를 빼니까 이게 짝수겠니 홀수겠니? 짝수겠지. 그래서 짝수만 생각해보는 거야. 601이 5는 안 돼? 그러니까 뭐 4 되나? 4 써보고 2 되나? 2 써보고 0 되나? 0 써보고 들어가자는 거지. 이 차이가 여기를 보면 짝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차이가 짝수임을 인식해서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눠줍니다. 들어가 볼게요. F6 빼기 F3이 4라면요. 16에다가 12를 빼야 되니까 이 친구가 몇이어야 되냐? 6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6이라고 써볼게요. 얘가 2가 되려면 16에다 14를 빼야 되니까 얘가 7이어야 되죠. 7이라고 써볼게요. 0이 될 거면 16에다 16을 빼야 되니까 얘가 8이 돼야겠죠. 여기다가 8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래서 F6 빼기 F3 값이 결정됨과 동시에 우변에서 F1 값과 F2 값도 결정됩니다. 합이. 자, 그래서 이 순서상을 이제 써보는 게 중요해요. 자, 실제적인 순서상을 쭉 나열해볼게요. 둘이 빼서 사이가 한번 써보자는 거지. 써보자. 6 빼기 2가 되겠죠? 6 빼기 5 빼기 1도 되겠죠? 이거 말고는 없죠? 두 개 있습니다. 순서상.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순서상 차이 2 나오는 거 6,4 5,3 4,2 3,1 네 개를 한번 쭉 내려 써봤어. 이거 말고 없죠? F1이 더 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차이가 0인 거는 6,6부터 1,1까지 6개가 있습니다. 개수를 따로 기록을 해놓을게요. 여기는 6개의 순서상이 가능하고 여기는 4개의 순서상이 가능하고 여기는 2개의 순서상만 가능합니다. F6과 F3의 순서상을 모두 세줬더라면 여기로 넘어오세요. 이제는 더해서 6이 나오는 순서상을 세볼게요. 한번 보자. 1 더하기 5 되겠고요. 물론 5 더하기 1도 되겠죠. 2 더하기 4 되겠고요. 물론 4 더하기 1도 되겠죠. 야, 중복 가능합니다. 3,3도 가능하겠죠. 5개 생각 괜찮아? 충분히 할 수 있지? 5개 기록해놓고 여기도 세보자. 자, 둘이 더해서 7 나오는 거 세야 됩니다. 1,6 되겠죠. 6,1 되겠고 2,5 되겠죠. 5,2 되겠고 3,4 되겠죠. 4,3 되겠죠. 자, 모두 다 세봤더니 순서상은 6가지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둘이 더해서 8 나오는 순서상을 세볼게요. 2,6 되겠고 6,2 되겠고 3,5 되겠고 5,3 되겠고 4,4까지 총 5개를 세줄 수 있어요. 쌍꺼풀 지금 너무 치다. 다시 한번 치다 올래? 아니 충분히 바람 쐬고 와. 왜 이래? 시험 끝났다고 이제 밤새 놀았나? 물 마시고 밖에 바람 쐬고 와. 밖에서. 예. 그래서 케이스가 3가지인데 여기서 2개고 여기서 5개잖아. 그럼 이제 2 곱하기 5를 먼저 하셔야겠죠. 동시 함수를 만드는 거니까. 나는 지금 함수값 4개를 결정했어. F6 결정했죠? F3 결정했죠? F1 결정했어요? F2 결정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안 본 함수값이 누구냐? 1, 2, 3, 4, 5가 빠졌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뭐 할 거냐면 F4 값과 F5 값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F4와 F5는 다시 여기로 돌아가. F4와 F5는 여기. F3과 F6 사이에 있는 거니까 H로 계산할 거야. 여기 봐봐. 여기 차이가 몇이니? F6과 F3? 차이가 4지. 여기 1부터 5까지 한번 개수를 세봐. 1부터 5까지는 1, 2, 3, 4, 5 5개 정수가 있죠. 이 5개 정수 중에서 2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을 해주는 거야. F4랑 F5를.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 계산은 OHE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케이스 계산 OH였고요. 두 번째 케이스 계산도 개수를 세서 갑시다. 자, 여기 예를 들어 6부터 4까지는 3개의 정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3개의 정수 중에서 2번을 중복을 합할 선택을 해주면 F4나 F5 값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6개? 잠깐만. 똑같네. F3이랑 F6이 똑같으면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냥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자, 이제 전부 다 곱해주면 돼요. 2 곱하기 OH 2 곱하기 5가 되겠죠. 자, 첫 번째 계산 들어갑니다. 2 곱하기 5 곱하기 OH 5. 두 번째 케이스 계산 들어갑니다.
순서상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이거 만들 거고 순서상 6개 중에 하나 골라서 만들 거고 4 곱하기 6에다가 F4랑 F5 값은 3H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순서상 6개 중에 하나 골라서 0 내주면 되겠고 여기에 5개 중에 하나 골라서 0 내주면 되겠죠. 8 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1이죠. 다 더하면 끝납니다. 자 위에 계산해주면은 10에다가 너 몇이니? 60이니까 150에 여기는 24에다가 40이니까 96 여기는 65 30이니까 30 180에다가 96을 더해주시면 274가 정답이 되겠다. 27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60, 15 40, 40가 6이죠? 24 곱하기 6이니까 144 따라서 324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답 4번 가면 되겠죠. 요대로 좀 작성해 주세요. 표를 작성하는 것처럼 일단은 아이디어 시작이 제일 중요하죠. F6과 F3의 차이를 봐야 된다는 이 아이디어를 발상을 떠올려주는 게 풀이의 절반 이상입니다. 4 또는 2 또는 0이 될 수 있다는 거에서 뒤에 있는 F1 더하기 F2도 한번 꺼내보고 가운데가 중복조합 여기서 이제 중복조합이 들어갔죠. 중복조합 풀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28번 상문제였어. 천천히 기록하고 넘어가보자. 8은 좀 어려워. 3개는 나갔나요? 아니 지금 말하는 거 28, 28. 3개 나와서 28 나왔어? 자 정리 있으면 넘어갈까? 자 29번 원순열 진짜 어려웠어. 난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요게 이번에 그 영문고 자꾸 영문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서술형 마지막 문제급인 것 같아요. 너네 혹시 근데 중간고사는 오답 정리했어? 이따가 나중에 토플을 보여줄 테니까 나중에 오답 정리해야 돼요. 그 서술형 마지막 문제급으로 어려웠고요. 천천히 그 가나 조건 읽으면서 학생들이 떠올리는 생각의 흐름을 좀 점검을 해볼게요. 가조건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학생 A를 포함한 4명의 2학년 학생이 있다. 학생 B를 포함한 4명의 3학년 학생도 있다. 총 8명이 원탁에 앉을 건데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각 학생은 자신과 일판 두 학생 중 적어도 일단 배운 대로 생각하는 거지. 적어도 한 명과 같은 학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애가 앉았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 한 명은 같은 학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떠오르는 게 적어도 6건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일단 기록을 해볼게. 양쪽이 다른 학년인 경우가 되겠죠. 양쪽이 다른 학년인 경우가 한 명 이상 존재할 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각 학생이라는 말은 모든 학생이란 말이거든요. 8명에 대해서. 모든 8명이 앉았을 때 그 8명이 전부 다 그 양쪽 중 한 명이 같은 학년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명제로 따지면 모든 명제라는 거죠. 모든 명제를 부정 걸면 어떤 명제가 된다는 거지. 양쪽이 다른 학년인 경우가 어떤 게 있다는 거, 한 명 이상이 있다는 얘기야. 명제 얘기해서 좀 어려워졌나? 그러니까 모든 명제를 부정하면 어떤 명제가 되는 걸 알고 있나요? 기억나? 그러니까 이게 옆에가 다른 학년인 애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6건이 하는 거지. 자, 그리고 A와 B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건 좀 가볍게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일단 부정문이 생각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고민합니다. 얘도 부정이고 얘도 부정이면은 일단 뭐 여기도 6건 처리해볼까? 6건 처리 한번 시작해볼게. 6건을 항상 뭘 계산하죠? 전체를 먼저 봐야 돼.
이게 항상 그대로 셀지 뺄지 고민을 하잖아. 이거 감 잡는 법 알려줬어. 전체를 먼저 계산해보면 돼. 8명이니까 전체는 7팩이거든. 이게 6, 7에 42 곱하기 120이니까 꽤 큰 숫자가 나요. 840에다가. 그러면은 뭐 아무튼 5천 몇이 나와요. 5천대요. 근데 너네 주간식에 답 몇 가지 쓸 수 있어? 999까지지. 그럼 생각해봐. 5,000개 중에 4,000개를 셀래? 1,000개를 셀래? 뭐가 더 쉽겠어? 1,000개를 세야겠죠. 이게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어차피 이거 셀 때 1,000개 이하가 나와요. 가족권을 세면 1,000개 이하가 그대로 나오니까 여사권을 풀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여사권 들어가면 학생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럼 가만 보자. 이게 일단 교대로가 떠오를 수 있겠구나. 교대로만 치면 되는 거잖아. 교대로 먼저 계산할 수 있어. 자연수는 흐름이야. 이렇게 풀어본 적이 있었을 테니까. 교대로 하는 게 뭐가 되겠니? 4팩, 3팩이 되겠지, 그지? 근데 자, 생각해봐. 5,000에다가 이거 4팩 곱하기 3팩, 24 곱하기 6, 144 뺀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하죠. 4,000개를 세야 된다니까, 이거. 4,000개 이상을 세야 돼, 그지? 그래서 여사권으로 푸는 게 손해일 것이다라고 빨리 판단하고 직접 이 조건을 구조화시켜야 됩니다. 자, 어떻게 구조화시킬 거냐? 뭐 만들어 보면 되는 거죠. 여사권은 이제 포기를 했어요. 4,000개 세는 게 힘들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일단 뭐 우리가 3학년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한번 앉아보자. 그러면 적어도 양쪽 중에 한 명이 3학년이 된다고 했으니까 옆에 또 3학년을 앉혀봐야지. 가능한 거겠지? 그러면 이게 한 명의 3학년이 내 옆에 앉았으면 내 왼쪽은 2학년이 된다는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앉혀보는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3학년이 있으니까 왼쪽에 2학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물론 여기 2학년으로도 되고 3학년으로도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일단 한 바퀴를 돌려보라는 거죠. 어떻게든. 난 3학년 더 볼게. 둘 중에 하나만 같은 게 되니까. 그럼 내가 여기 3이라고 쓰는 수가 뭐냐면은 그럼 3학년 왼쪽에 3학년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 오른쪽이 2학년이니까 3을 또 쓰는 거지. 또 바꿔볼까? 여기 3학년이 있으니까 2학년을 한번 써볼까? 그럼 여기 2학년을 쓰는 순간 오른쪽이 3학년이니까 왼쪽이 2학년일 수밖에 없는 거지. 몇 명 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썼지. 여기를 또 바꿔보면 3학년인데 내가 여기에 3학년을 쓰는 순간 여기 왼쪽에 3학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자 3, 3, 2, 2, 3, 3, 2, 2 되게 많아졌어? 3, 3, 3, 3 이거 다 썼잖아. 잠깐만, 그래서 다 썼다. 8개 다 안 쳤다. 그죠? 다 안 쳤어. 내가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아직 확신이 없으면은 하나 정도 더 만들어 보면 돼. 자, 그럼 일단 내가 또 앉아봐야지. 3학년, 이번에 양쪽에 내 친구 채워야지. 자, 양쪽에 3학년 친구 채웠어. 그럼 여기 물론 2학년이 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2학년을 쓰는 거 아니야? 여기 2학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쓰고 여기 한번 3학년 앉혀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3학년 앉혀봐야지. 자, 이렇게 3학년을 이제 다 앉혔어. 그럼 여기에 3학년이 와야 되지. 그지? 못 알아. 3학년이 내가 다 써줬거든. 여기 2학년은 순간 이건 돼? 안 돼? 안 돼. 3명이 붙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2학년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마무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그 두세 번의 경험을 해봐. 한 바퀴 돌려보는 거. 어차피 정답은 몇 배까지 나오겠지. 그 중에서 좀 서로 다른 거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그려다 보면은 이제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그래요. 내가 일단 가능한 상황을 두 가지 그림을 그려왔는데 어디 보자. 이웃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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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하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여기는 4명끼리 다 붙었잖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얘랑 얘를 공통 부분을 봐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주머니를 다시 쪼개는 거지. 여기도 둘둘로 쪼개봐. 나 지금 해설지 그대로 읽어주는 거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이제 너네가 여기서 생각해봐. 얘도 주머니 4개지. 얘도 주머니 4개지. 어떻게든 공통 부분을 내가 찾은 거야. 이 부분이 어려운 거잖아. 주머니 4개 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3학년 2명 이웃한 주머니 2개랑 2학년 주머니 이웃한 주머니 2개에서 주머니 4개를 어떻게 한 거야? 원순을 돌린 거야. 주머니 4개를 원순연을 돌리게 되면은 이 그림도 나오고 저 그림도 나오고 어쨌든 가조건이 클리어 되는 거야.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거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문제를 내가 다뤄보면서 만들면서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어?
2학년 2명 주머니, 2학년 2명 주머니, 4학년 2명 주머니, 3학년 2명 주머니. 주머니 4개를 원술로 돌리면 가족권은 클리어 됩니다. 해소가 돼요. 여사권을 안 써도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그림도 되고 저 그림도 되는 거를 그냥 계산으로 좀 가져가 볼게요. 자, 주머니 돌립니다. 아, 근데 여기 지금 주인공이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A랑 B잖아요. 잠깐만 A, B를 등장을 시켜줄게요. A는 2학년이니까 자, 여기 A에 써놓을게. 여기 B 써놓고 A와 B는 이미 특정되어 있는 친구니까. 그럼 이제 주머니를 먼저 묶어야 되니까 주머니를 묶자. 자, A 옆에 짝꿍을 골라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A를 제외한 2학년 3명 중에서 A와 짝꿍을 한 명을 골라주는 게 3실이 되겠죠. 3실. 여기도 마찬가지야. B를 제외한 3학년 3명 중에서 B와 짝꿍을 한 명을 골라주는 게 3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실, 3실 곱하면 주머니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A, B, B, 3 만들어지는 순간 여기 나머지 2명 알아서 짝꿍하겠죠. 아, 얘네도 좀 특별한 애들이니까 알파벳을 써놓을게요. C라고 이름 붙이자. 이렇게 A 짝꿍을 C라고 하고 B 짝꿍을 D라고 해볼게. 그래서 C 고르는 게 3실, D 고르는 게 3실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까지 괜찮았어? 그럼 주머니 4개가 준비가 되어 있죠. 원탁에 돌릴 준비가 됐죠. 지금 원탁에 이제 돌릴게요. 뭐 그냥 4 빼기 1표 아니겠니? 계산할 때 여기에다 4 빼기 1표를 돌려. 주머니 4개 원준열 돌렸어. 원준열 해제됐어. 이제 이대로 끝내면 안 됩니다. 맨날 실수하는 거 뭐야? 주머니 쓰면 항상 뭘 생각해야 돼? 주머니를 사용하면 항상 뭘 생각해야 돼? 안이지, 그지? 안을 생각해야 돼. 바꾸고 가능하잖아. 바꾸고 가능하니까 2의 4제곱까지 걸어줘야 됩니다. 주머니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계산하는 게 가족권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토득해서 일반화를 성공을 했고요. 그림을 다시 예쁘게 그려주면 A, 2 주머니 하나, 2, 2 주머니 하나, 3, 3 주머니 하나, B, 3 주머니 하나 이렇게 묶었다 이 방법. 계산해볼게요. 몇 나오냐? 자, 이제 계산 들어가자. 가족권까지 만족했을 때 이 친구는 16에다가 9에다가 3, 100, 2니까 계산해주시면 54에다 16 곱해주면 되겠다. 64, 24 올려주고 324에다 54 더해주면 864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족권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였습니다. 이렇게 따라왔어? 이제 나조건은 여사건을 접근할 거야. 이 864가지 중에서 가족권을 만족하는 864가지의 경우 중에서 A와 B가 이웃하는 걸 빼버릴 거야. 여사건으로 세버릴 거야. 그러면 그림을 여사건 그림을 따로 그려놓자. 여기 오른쪽에다 이제 최종적으로 여사건 한번 그려볼게요. A랑 B를 일단 붙여버려. 이렇게 붙여버리고 그 A의 학년이 2학년이고 B의 학년이 3학년이니까 A의 오른쪽에는 아까 그 내가 A 짝꿍을 결정했던 C가 올 수밖에 없어. 이 A의 짝꿍을 데리고 붙여놔야 돼. 그렇게 계산했으니까 B의 여기 왼쪽에도 B 짝꿍 D가 올 수밖에 없어. 지금 B랑 D가 붙어야 되니까 주머니가. 자, 그래서 일단 원래 주머니가 둘둘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넷을 한 덩어리로 묶을 거야. A와 B가 이웃한 거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깥쪽에 이제 2학년 2명 남았죠. 주머니 하나 더 그려주고 3학년 2명 남았죠. 주머니 하나 더 그려주고 분석관계에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 큰 주머니 봐봐. 여기 A, B가 이웃해서 C 옆에 있고 D가 옆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4명을 묶은 주머니에서는 C랑 D가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괜찮아? C랑 D 자리 바꿔. 이거 4팩 걸면 안 된다는 얘기야. 4팩 걸면 안 돼요. 왜냐면 A랑 B가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붙여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 주머니가 3개니까 3 빼기 1 100 돌리세요. 주머니 돌렸으니까 원순열 해제야. 주머니 3개 돌렸으니까 원순열 해제. 자리에도 바꿀 수 있고요. 얘도 당연히 바꿀 수 있겠죠.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고, 앞에 3C는 똑같이 계산 들어간다. A짝꿍이랑 B짝꿍 결정하는 건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됩니다. 계산해볼게요. 앞에가 9이 9에다가 16 9 곱하기 16이니까 144가 되겠죠. 이게 바로 여사건의 반수였습니다. 여사건을 구했어요. 마무리할게요. 가족건을 만족하고 있는 864가지 중에서 A와 B가 이웃한 경우를 세봤더니 144가지가 나왔다라는 거. 그럼 결론은 서로 빼서 864 빼기 144가 되니까 720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 여사건에서 질문? 질문. 해. 옆에 2학년이랑 3학년이어야 되는 거. 그게 질문이야? A 옆에 2학년이어야 되는 게 질문이야? 근데 C랑 D랑 바꾸면 학년 달라져가지고 안 된다. 잠깐만. 주머니를 말하는 거죠, 주머니. 이렇게 주머니를 서로 바꾼다. 그럼 그냥 이렇게 얘기할까? A와 B를 자리를 바꾸면 원래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A, C, B, D도 되는데 위에다 새로 그려줄게. 이거 된다는 거지. D, B, A, C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 둘 중 하나 고르자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 D, B, A, C거나 C, A, B, D야 돼. 그래서 이 둘 그림 중 하나를 고르는 게 곱하기 2가 좋아. 이해가 됐어? 똑같은 질문 했어? 또 괜찮아? 앞에 질문 없어?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29번 해결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여사건도 어렵긴 했는데 이것도 어려웠어. 이거 864.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이렇게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들어간 경우에는 이걸 왜 포기했는지도 기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7팩이 약 5,000가지인데 그중에 4,000가지를 세는 게 훨씬 힘든 일이니까 포기를 한 거야. 아까 처음에 보여준 겁니다. 자, 질문 더 없으면 넘어갈게요. 한 문제 남았어. 문제 다시 봐. 끝난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30번 문제. 이거는 문제를 딱 읽었을 때 그 순열과 수업 중에서 뭘 써야 되는지 잘 판단이 안 설 수도 있어요. 함수 그 30번 문제급으로 가장 어려웠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린 건 중복조합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한번 케이스를 좀 나눠볼게요. 혹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배열을 해도 괜찮겠고,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6개의 정보가 있다고 하네요. 밑에다 그려놓을게요. 1, 2, 3, 4, 5, 6의 전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전구들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 있는데요. 각 전구는 전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온오프가 반복됩니다. 6개의 전구와 1개의 주사위가 등장했네요. 주사위를 시행합니다. 규칙 읽어볼게요.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가 n일 때 1부터 6까지가 나오겠죠. 그때 n이 나오면은 n 이하의 모든 전구를 전원 버튼을 모두 누른다라고 했습니다. n이 나오면은 n만 누르는 게 아니라 n 이하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n 이하에 체크를 하시고 총 5번 반복한다. 5번 독립시행인가? 일단 한번 가봅시다. 5건이 나왔고 A, B, C, D, E 차례대로 했습니다. 이때 5번째 시행 후 전구가 모두 켜져 있는 모든 순서쌍의 순서쌍의 개수를 순서가 있는 쌍 A, C, D 순열이네. 순서쌍입니다. 그죠? 순열 정도를 감을 잡았어요. 자, 이제 뭐 해야 되면 이 주사위를 내가 또 던지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돼. 주사위 던져보자.
1 나오면 1만 바꾸면 되는 거고 2 나오면 2만 바꾸면 되는 거고 3 나오면 1, 2, 3, 4 나오면 1, 2, 3, 4, 5 나오면 1, 2, 3, 4, 5 6 나오면 1, 2, 3, 4, 5, 6이지. 몇 이하니까 그지? 그럼 여기서 이 6개의 정보 중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정보가 누굴까? 왜? 6을 키고 끌 수 있는 숫자는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6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특수하기 때문이야. 다른 애들은 이게 다른 애들은 2번 이상이 될 수 있는데 6 정도만큼은 얘를 온오프 할 수 있는 숫자는 6밖에 없다라가. 얘가 가장 특수하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야. 케이스 분류 들어갑니다. 자, 그럼 6이라는 정보도 어쨌든 마지막에는 켜져 있어야 되죠. 처음에 꺼져 있으니까 이게 몇 번 눌러야 켜지는 거야? 홀수번이죠. 한 번 또는 3번 또는 5번 눌러야 켜져 있는 거야. 끝에 와서. 케이스 분류의 기준에 6이라는 정보를 켜고 끌 수 있는 6이라는 숫자가 한 번 나오냐? 6이라는 눈이 2번 나오냐? 6이라는 눈이 3번 나오냐? 아주 잘했어요. 혹시 시험 때 이렇게 접근했었나요? 여기까지? 그래? 오케이. 지금 보니까 좀 잘 푸는 것 같아요. 자, 케이스를 아주 잘했고 이게 문제풀이 절반이지 뭐. 자, 케이스 3개 한번 계산 들어갈게. 6이 한 번 나왔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죠. 이 A, B, C, D 중에서 하나가 6이라는 거잖아. 6이 언젠가 나오겠지 뭐 배열은 있다고 하고 6이 2번 나왔다라는 거는 저기서 6이 2개니까 다른 게 3개가 있겠고 여기 6이 3번 나오면은 뭐 다른 거 또 나오겠죠. 그럼 이제 다른 정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6이 한 번 나왔다고 쳐봐. 6이 던져서 나왔어. 그럼 모든 정보가 켜지죠. 모든 정보가 켜져 있는 상황이야. 6이 한 번 나왔으면 모두가 켜졌는데 어쨌든 지금 끝에 와서 모두 켜져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다른 눈들은 몇 번 나와야 될까? 짝수번이지. 이게 핵심이었어. 6을 한 번 던져서 나왔다고 쳐봐. 이건 다 켰잖아 지금. 근데 켜져 있는 상태가 6이 한 번 나와서 맨 처음에 6이 나왔다고 생각해봐. 이걸 끝에 가서 켜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0번이나 2번이나 4번 짝수번 나와야 되죠. 뭔 말인지 알겠니? 추가적으로. 그래서 다른 거는 짝수입니다. 다른 수는 짝수번 나와야 돼. 뭐라는 거야? 여기 왜 누가 2번 적었어? 잠깐만. 3번 또는 5번이죠? 꼴수번이니까. 다른 수가 짝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건 모두 다 동일한 규칙이야. 뭐 여기 다른 수가 있는 거 없죠. 이거 한 가지죠. 이거 A, B, C, D가 전부 다 6이에요. 순서상 한 가지 셌어요. 한 가지 셌습니다. 들어볼게요 여기. 자, 6이 3번 나왔어요. 저 A, B, C, D 중에서 6이 3개라는 거고. 자, 그러면 다른 수가 짝수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던가 2번 나오던가 4번 나와야 되는데 같은 수가 2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 구체적으로 해석 더 달아줄게요. 다른 수가 짝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를 다른 수가 2번 나와야 된다로 이해를 하면 돼요. 총 5번이니까. 이거 바로 계산 들어갈게요. 그럼 이 다른 수가 6이 아닌 다른 수가 뭔지 내가 선택을 해야겠죠. 6이 아닌 1, 2, 3, 4, 5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 OC이 되겠죠. OC를 선택했다 다른 수. 6이 아닌 다른 수 선택했어. 그러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자. 배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 1, 6, 6, 6 상황이 된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얘를 배열하는 게 같은 것이는 순열을 한 거죠. 이제 여기 순열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5팩 나누기 3팩 2팩이 됩니다. A, B, C, D에다가 1, 1, 6, 6을 배열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순열까지 들어가셨고요. 5에다가는 몇이니? 10이죠. 5 곱하기 10, 50까지 했습니다. 이제 케이스 하나 남았어요. 위로 좀 넣어 볼게요. 이번에는 6이 한 번 나왔으니 다른 수가 짝수만 나와야 된다. 이거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자. 다른 수가 짝수가. 짝수가 일단 이게 되지 않을까? 어떤 수가 4번 나옵니다. 아니면은 어떤 두 수가 2번 정도 나옵니다.
예시 바로 만들어 줄게요. 요거의 예시는 6, 1, 1, 1, 1이 가능하겠고 이거의 예시는 6, 1, 1, 2, 2가 가능하겠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 계산해서 수열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뭐 골라야 되거든요. 수를 똑같이 골라야 되니까 수 4번, 그러니까 하나의 수만 골라주면 되잖아요. 1부터 5까지 하나 골라주세요. 5씩 갈게요. 이제 이거 배열해주세요. 5팩 나누기 4팩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5가지 또 확보했어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겁니다. 요거죠, 요거. 수를 2개를 더 골라야 돼. 5C로 시작할게요. 5C 곱하기 배열해주세요. 5팩 나누기 2팩 2팩이 되겠죠? 자, 10에다가 120을 4로 나눈 상수이니까 10 곱하기 30이니까 300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끝났네요. 정답 한번 가져가 볼게요. 25 더하기 300 더하기 50 더하기 1이었습니다. 모두 다 더해주면요. 37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뒤에는 계산할 만해. 뭐 하나 고르고 순열 들어가는 건 할 만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케이스 분류를 발상을 떠올리는 겁니다. 아, 왜 6이 기준이 되냐? 가장 특수하니까요. 6을 바꿀 수 있는 숫자는 6밖에 없으니까 가장 특수해서 케이스 분류의 기준으로 잡고 들어갔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